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최근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순식간에 강등권을 벗어난 뉴캐슬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뉴캐슬은 이번 시즌 내내 강등권에 머물렀습니다. 시즌이 개막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7위 이상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었는데요. 더군다나 시즌 중반 에디아우 감독으로 감독을 교체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뉴캐슬은 단숨에 14위까지 올라갔는데요. 특히 겨울 이적 시장 전후로 뉴캐슬의 성적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겨울 이적 시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19경기에서 1승 8무 10패로 승점이 단 11점에 불과했지만 겨울 이적 시장이 끝난 이후로는 6경기에서 4승 2무로 6경기 만에 승점 14점을 얻었습니다. 뉴캐슬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크리스 우드, 트리피어, 타겟, 번, 기마랑이스까지 5명의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현재 이 선수들이 주축이 되어서 단숨에 팀의 성적을 바꿔놨습니다. 가장 먼저 뉴캐슬은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드는 벌리에 있을 때부터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제공권이 가장 좋은 선수였는데요. 이번 시즌에도 기록을 보면 크리스 우드는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내 그 어떤 선수보다 가장 많이 승리한 선수였습니다. 1위가 크리스 우드, 2위가 브렌트포드의 피녹이었는데 크리스 우드는 피녹보다 공중볼 경합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승리를 거뒀는데요. 그만큼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뉴캐슬은 무리하게 후방에서 볼을 돌리지 않고 전방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 우드가 영입되기 전과 후의 기록을 비교해봐도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패스의 타입을 보면 크리스 우드가 영입되기 전에 뉴캐슬은 어깨 높이 이상으로 볼을 높게 띄워주는 패스가 경기당 91회였는데요. 크리스 우드가 영입된 이후에는 111회로 늘어났습니다. 뉴캐슬이 크리스 우드의 머리를 향해 많은 패스를 보내줬기 때문이었는데요. 또한 크리스 우드가 오기 전에는 공중볼을 경합하는 횟수가 경기당 33.9회였는데 크리스 우드가 영입된 이후에는 뉴캐슬이 크리스 우드의 머리로 패스를 보내주는 만큼 공중볼 싸움이 일어나는 횟수가 경기당 54.1회로 이전보다 약 20회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한 전략은 생막시맹, 프레이저, 조엘링턴, 윌록처럼 크리스 우드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은 크리스 우드를 향해 공중볼을 보내줄 때 좌우 측면과 중앙 미드필더가 전략적으로 크리스 우드 주변으로 빠르게 모여들면서 세컨드 볼을 차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크리스 우드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정확하게 떨어뜨려주면 크리스 우드는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것인데요. 따라서 경기를 보면 뉴캐슬은 크리스 우드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줄 때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크리스 우드에게 빠르게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때 크리스 우드가 볼을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공격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크리스 우드가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떨어뜨려주는 순간 에디아우 감독이 보머스 시절부터 가장 잘하는 공격 패턴이 나오는데요. 보머스를 이끌 때 에디아우는 4-4-2 전형에서 칼럼 윌슨과 조슈아 킹 같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프레이저, 마크 퓨, 조던 아이브 같은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다가 선수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공간으로 빠져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에 혼란을 주고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공격수와 상대 수비수가 볼을 경합하는 상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뉴캐슬의 축구를 보면 크리스 우드를 중심으로 선수들이 모여든 상황에서 크리스 우드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주변에 있는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선수들이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조엘링턴, 생막시맹, 프레이저, 조일록 같은 선수들이 스피드도 빠르고 공간으로 침투하는 데 뛰어난 선수들이라서 에디아우가 원하는 공격 패턴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할 때 좋았던 또 다른 점은 생막시맹이 좀 더 높은 지역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 우드가 오기 전에 이번 시즌 뉴캐슬의 축구를 보면 뉴캐슬이 수비를 하다가 생막시맹이 볼을 잡은 이후에 볼을 가지고 높은 지역까지 전진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생막시맹이 볼을 끌고 너무 많은 거리를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생막시맹은 드리블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지만 동시에 볼을 끄는 성향이 워낙 강한 선수라서 드리블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볼을 너무 끌다가 공격의 템포를 죽이게 되고 너무 많은 선수를 돌파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도 자주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크리스 우드를 영입한 이후에는 뉴캐슬이 크리스 우드를 향해서 패스를 보내주기 때문에 생막시맹이 낮은 지역부터 볼을 끌고 올라가지 않고 크리스 우드가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생막시맹이 전방에서 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막시맹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잡는 만큼 자연스럽게 생막시맹이 드리블을 시도하는 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생막시맹이 볼을 끄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높은 지역에서 드리블을 시도하게 되면 생막시맹이 한두 명의 선수만 돌파해도 곧바로 결정적인 찬스가 나오기 때문에 생막시맹의 드리블 능력이 훨씬 더 파괴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크리스 우드가 오기 전에는 생막시맹이 수비라인에서부터 볼을 몰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크리스 우드가 온 이후에는 크리스 우드가 볼을 떨어뜨려주기 때문에 생막시맹이 높은 위치에서 드리블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캐슬은 겨울 이적 시장에서 크리스 우드를 영입한 이후에 크리스 우드를 활용한 플레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우드의 제공권을 활용하기 위해서 트리피어와 맥타겟을 영입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트리피어와 맥타겟은 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크리스 우드를 향해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트리피어는 정확한 킥을 바탕으로 프리킥 상황에서 득점을 기록하거나 다양한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인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데드볼 상황에서 뉴캐슬의 공격에 큰 도움이 되었는데요. 물론 부상 때문에 트리피어가 시즌 아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트리피어와 맥타겟을 영입한 것은 크리스 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뉴캐슬의 전략이 잘 반영된 영입이라고 할 수 있고 뉴캐슬이 최근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덴번과 기마랑이스의 영입은 뉴캐슬의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불안한 팀 중 하나였는데요. 특히 겨울 이적 시장을 시작하기 전에 뉴캐슬은 19경기에서 42골을 실점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팀이었습니다. 그러나 덴번이 경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뉴캐슬은 확실히 수비라인에 안정감이 생겼는데요. 실제로 덴번이 나온 3경기 동안 뉴캐슬은 한 골만 내어주면서 수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쉘비나 롱스테프가 중원에 나왔을 때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마랑이스는 아직까지 경기에 선발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중원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분명히 뉴캐슬의 수비에 안정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덴번과 기마랑이스의 영입도 뉴캐슬의 불안한 수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영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뉴캐슬은 크리스 우드부터 맥타겟, 트리피어, 덴번, 기마랑이스까지 겨울 이적 시장을 훌륭하게 보내면서 이번 시즌 분위기 반전에 확실하게 성공했습니다. 특히 크리스 우드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맥타겟과 트리피어까지 영입하면서 뉴캐슬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축구에 대한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할 수 있고 덴번과 기마랑이스를 영입하면서 수비적으로 약한 부분까지 훌륭하게 보강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뉴캐슬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9,200만 유로, 하나로 약 1,200억 정도를 사용하면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가장 많은 이적료를 사용한 팀인데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이적료를 지출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선수를 적재적소에 영입했다는 것이 뉴캐슬이 강등권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